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이근규 TV의 핫한 코너, 우리 출향 인사를 찾아서 이렇게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제천 단양 지역에서 성장해서 그 고향을 떠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왔는데요. 오늘은 우리 처음으로 이제 단양 출신 중에 처음으로 저희가 모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영광입니다. 단양 영춘면 출신, 영춘면에서 또 세터라고 하는, 요즘은 거기에 이제 그 도회지처럼 돼 있지만 거기에 이제 사실은 깡촌이죠. 네. 그래서 세터 출신 우리 이경희 민족통일산업개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뭐 이 소문대로 네. 아주 젊고 패기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눈이 아주 살아있네요. 예, 살아있습니다. 아직 젊은. 네. 영춘면 그 세터면은 그게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영춘면 읍내에서 예. 그 한 1.5km 예. 떨어져 있는 영춘면 하리에 들어갑니다. 하리.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제 남한강가고 네. 그 온달동굴이 있고. 바로 거기입니다. 아, 그 온달동굴 동네입니다. 앞에. 예. 그러면 예. 그 온달산성도 어렸을 때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온달산성 밑에서 자랐으니까 거기가 이제 우리 생각에는 고구려의 네. 기상이 배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고구려의 기상과 삼조고의 기운을 네. 어린 시절에 마음껏 느끼면서 성장했겠군요. 그러니까 취학전 유아 시절과 네.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그쪽저기 또 온달산성,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이야기가 또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고구려의 옛 그 땅이었다 이렇게 좀 그 인지를 하면서 고구려의 기상, 그 민족의 방파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역사적 그 자리매김을 하면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이렇게 그 유년 초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고구려의 기상이랑 우리가 이제 통상 생각할 때 민족 통일하고 막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 지금 민족통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신데. 네. 그러면은 그 이름도 그 어린 시절부터 연결되는 건가요? 연결된다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좀 어렴풋하게 좀 이제 유아 시절과 그 초등생 시절에는 좀 나름대로 좀 또 시골이고 좀 대자연과 함께 하면서 좀 그 많이 뛰어놀고 뭐 수영도 하고 강에서 좀 이렇게 좀 호연지기를 많이 키우면서 이렇게 또 고구려의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상 그 좀 민족의 방파제로서의 대국을 그 이끌었던 그런 좀 기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그 자라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자랐고요. 그리고 그 어떤 민족 통일과 연결되는 시점이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서 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좀씩 좀 이렇게 좀 그 일원화 시켜가고 좀 꿈을 키워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영춘초등학교에서 그 전교 어린이회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걸 기억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린이회장으로 아주 뭐 목청도 좋고 또 부지런하고 또 심부름 봉사를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던데, 혹시 그 어린이회장하고 이래 고향에서 지내면서 알았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 생각난 사람 있어요? 뭐 친구들이야 뭐 좀 지금 그 단양군 그 청년회, 단양군 청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 김진수 청년회장이 그 우리 친구. 73회 영춘초등학교 73회 동창이고요. 아이 친구구나, 아이 친구. 그리고 그 우리 동네 아예 같이 살았던 박성강 그 지금 그 단양의 그 대형학원 원장, 그 원장이 같은 동네에서 같이 그 뭐 제기차기도 하고 뭐 자치기도 하고 완전 동네에서 그 좀 같이 놀이 집단으로서 벌거숭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성장한 친구 박성강 원장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정태규란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자 친구는 없어요? 전부 남자밖에 없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 동네는 좀 그 우리 또래 집단이 그 남자 친구들이 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단발머리 뭐 짝 하던 친구 이런 친구 없어요? 생각난 사람이 없어요?
그 여자친구는 한 명쯤 있을 것 같은데 그 여자친구 뭐 곤란한 게 있어서 여자친구는 뭐 별로 좀 사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믿거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린이 회장을 하려면 사실 여성표 없이는 안 될 텐데. 네네. 그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준수하게 생긴 분이 또 저 초등학교 때 여자친구 얘기하면은 또 혹시라도 네. 경희야 그때 나야 이러고 또 쫓아올까봐 지금 그러는 모양인데. 한번 특별히 기억이 없는 거 맞죠? 알겠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누군가가 지금 섭섭해할지도 몰라요. 아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작년도인가 그때 그 이제 단양 다녀오셨다고. 네, 다녀왔습니다. 예. 뭐 무슨 일 때문에 혹시? 그 작년에 이제 작년부터 예. 저는 이제 영춘초등학교에 작지만 네. 장학금을 수여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그 작년 여름에 그 수혜 의원금으로 제가 영춘면장님을 만나서 영춘면 주민센터에 들려서 이렇게 좀 그 수재 의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자료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뭐 그때 어디 기사에 나오고 자료 거기서 저 SNS인가 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무가 밭에 막 쓸려 내려간 거 또 꺼내주는 작업. 네네. 또 그 어떤 마을인가는 낫이나 뭐 이런 그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또 다 이렇게 기증도 하고. 네. 이랬던 모습들도 제가 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수해 현장 그 봉사 활동을 예. 그때 하루 좀 시간 내서 가서 좀 잘하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예. 결국 이제 단양은 어린 시절에 거기서 삼조고의 기상 또 고구려의 그 혼을 느끼면서 성장했고 그러면서 이제 민족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열망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마을에서 이렇게 그 생활했던 13년의 세월로 인해서 좀 지금 이제 사회 나와서도 대담하게 호연지기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그 삶을 영위하고 또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어떤 연결성을 좀 자주 느낍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청주로 나가셨어요? 네. 유학을 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 영춘에서 청주로 가서 네. 굉장히 일찍 출세하셨습니다. 출세라기보다는 이제 맹모 삼천지교를 따라서 좀 교육을 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청주로 이제 처음 청주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또 그때 이제 형님이 계시고 해서 그때 이제 청주로 와서 그 중고등학교를 제가 다녔죠. 어느 고등학교? 청주 남중학교로 진학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북대 사대부고 충북대 사대부고 이렇게 좀 청주에서 5년을 공부했습니다. 아주 명문학교를 다니셨군요. 그럼 거기 고등학교 때도 그러면 민족통일이라는 생각이나 말을 많이 하셨나요? 중학교 도덕 시간에 그 북한 파트가 있습니다. 북한 파트. 네, 통일 파트, 북한 파트.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되면 그 당시 우리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그 북한 통일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의 그 도덕교육, 도덕교육 중에서도 통일 북한 파트 그리고 그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통일 북한 파트를 통해서 주변 사강에 의해서 많은 그 민족적 이익과 그 국가적 이익을 많이 좀 뺏기고 있다. 좀 더 가질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더 가질 수 있는 자유와 더 가질 수 있는 인권 그리고 더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경제 복지를 그 남북한이 분단돼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침해받고 있다. 기본권을. 그래서 이것을 좀 왜 지금까지의 그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그 소년이 중고등학생의 이경희 소년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안 됐을까? 그러면 우리 세대에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분단의 대물림을 끊고 통일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 더 큰 자유, 더 큰 인권, 더 큰 복지를 국민들에게 찾아줘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좀 그 소년이 나름대로 좀 이제 그 상황 정립을 하고 주변 상황 속에서의 약소국으로서의 남북한 현실적인 주권이나 어떤 기본권의 침해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럼 우리 세대에서 통일을 만들자. 나라도 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고1 때 꿈을 민족 통일을 만드는 정치인 대통령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자유롭게 통일 시대의 대통령. 아니죠. 통일을 만드는. 만드는. 네.
그 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했어요. 되게 먼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꿈이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이 그때 그랬었는데, 네네네. 그 어렸을 때 다 그러잖아요. 너희 꿈 뭐냐? 그러면 아 대통령 아니면 장군, 네. 뭐 사장 뭐 이러는데 그때의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민족 통일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저는 대통령 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민족 통일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족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내가 중학생이 경우에 고등학생이 경우에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내지 대통령이 되겠구나. 그것도 대통령이 돼야지만 자유롭게 통일을 추진해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민족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네. 민족 통일을 1989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민족 통일에 대한 그 원대한 꿈은 초, 중, 고로 왔죠. 오는 과정에서 꿈으로 이제 그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루고 대통령이 되어서 통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고1 때 꿈으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언어도 순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모든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 좀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다운 자세.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이제 좀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경희대학교 법대를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외대 법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네. 그 법학 박사를 받기까지 어쨌든 지금 말씀드려보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대학교 때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지금 표현했나요? 그 서울대를 낙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재수해서 후기로 경희대 법대를 갔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좀 공부는 좀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좀 전교 1, 2등 할 정도로 공부는 잘했었는데 또 이것도 좀 운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서로 뭐 인연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후기로 해서 경희대 법대를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정치학 개론, 그 다음에 어떤 그 행정학 개론을 통해서 좀 더 좀 나름대로 나름대로 통일에 대한 연구를 좀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갔다 온 대학교 2학년 때 선전포로란 책을 써서 민족 통일의 방법론과 그리고 세계화를 주제로 해서 그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책이 세계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민족 통일의 방법론과 세계화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정치 에세이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네네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좀 그 대학생 이경희로서 할 수 있는 그 통일 이론 연구와 실천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또 박사학위 논문까지도 민족 통일하고 관계된 걸 쓰셨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책을 써서 중앙대도 나눠주고 하면서 그때 또 제가 좀 그 나름대로 좀 정치 연습이랄까요? 좀 어떤 그 학생들의 어떤 지지를 얻고자 좀 이제 총학생회장도 출마하고 했었는데 경희대학교에서? 네, 경희대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활동을 했었고 총학생회장 출마를 통해서 좀 그 나름대로 좀 리틀 그 정치인으로서 좀 활동도 좀 해봤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석박사는 바로 경희대학교 바로 옆에 그 사업장가 갖고 왔던 그 한국외대 그 대학원에서 통일 헌법을 주제로 통일 헌법으로 좀 통일 헌법상 그 통치 구조에 관한 연구를 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단계별 그 국가 권력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 박사학위를 이렇게 좀 하면서 나름대로 한 8년 정도 됐었는데요. 석박사 기간이 통일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러셨군요.